네, 안녕하세요. 저희 방금 소개받은 대로 카카오 청년 창업 펀드 운영하고 있는 K큐브 벤처스의 김기준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저희 회사 소개할 수 있는 자리 진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K큐브 벤처스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한게임과 카카오 설립한 김범수 의장님이 설립한 회사이고요. 2012년 설립할 때 그 전쯤에 계속 김범수 회장님 말씀하시던 거가 우리나라에서도 100명의 CEO를 양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마침 요새 애니팡 때문에 썬데이토즈 투자한 거로 좀 많이 유명해진 임지훈 대표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초기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그래서 두 분이 뜻이 맞아서 2012년 4월에 설립하게 된 회사고요. 이제 2년이 되어가는 신생창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이제 저희도 꽤 사람이 많이 늘었는데요. 투자팀이 이제 4명이 됐는데 보시면 정신아 이사라고 BCG에서 컨설팅을 오래 하다가 이베이와 네이버에서 커머스 쪽을 주로 맡아서 전략도 하고 신사업 기획도 하던 정신아 이사가 얼마 전에 저희 투자팀에 합류했고요. 그 외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3명의 투자팀장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아주 작게라도 전부 다 창업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의 마음을 정말 같은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면서 투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PR을 도와주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관리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2012년 6월에 민간 자금으로 이제 출자를 다 받아서 115억짜리 1호 펀드를 만들어서 처음 투자를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6월에 굉장히 감사하게도 한국벤처투자에서 이제 출자를 해주셔서 300억짜리 펀드를 결성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펀드 같은 경우는 잠깐 앞에 소개가 있었지만 카카오에 계신 성공한 1세대 벤처 기업인들도 계시지만 또 K큐브 1호 펀드 때문에 인연이 좀 많이 있는 1세대 벤처 창업인들이 자문단으로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선순환하는 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선후배들이 네트워킹을 하는 것들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두 개 펀드 415억 중에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집계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80억 정도 투자를 했었고 투자한 규모는 보면 제일 작은 거 1억에서부터 10억까지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4.4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2년에 이제 115억짜리 펀드를 아주 초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작아진 것 같고요. 이제 카카오 청년 창업 펀드가 생기다 보니까 아무리 초기라도 R&D 때문에 처음에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생각하면 아마 이 평균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초기에 투자를 하는지 좀 여실히 드러나는 숫자인 것 같은데요. 18개를 투자한 것 중에 법인 설립 전에 투자 결정이 된 것도 5개나 됐었고 그리고 서비스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인 것도 11곳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초기에 투자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투자를 어디에 했었나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 IT 이런 쪽이 되겠는데 크게 나눠보면 저렇게 3개로 게임, 커머스, 서비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서비스 8개 회사 중에서 프로그램스라는 회사나 아니면 위브랩이라는 회사는 B2C 서비스를 직접 만드는 것도 하지만 그 기반에 소프트웨어 R&D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기술 기반 기업에 해당되고요. 그쪽으로도 저희 더 열심히 투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회사들 실적 워낙 저희가 2012년에 시작하고 초초기 당시에도 초초기이던 회사를 투자하다 보니까 아직 엑싯을 한 사례는 없지만 사업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실적들을 보면 앱 다운로드 이런 걸 봤을 때 평균 한 130만 정도 누적 다운로드 그리고 월 UV로 봤을 때는 평균 85만 정도 이런 실적들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벌써 난 곳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난 회사를 기준으로 평균을 해보니까 57억 정도 매출을 냈었고요. 이게 2012년 말 아니면 2013년 초반부터 2013년 10월까지 집계니까 꽤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중에서도 핑퐁 같은 모바일 게임 회사는 작년 2월에 출시해서 10월까지 작년 2월에 출시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세 자릿수대 매출과 이익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투자했는데 너무 잘 되더라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스타트업으로서는 의미 있는 그 실적을 보이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가는 과정들에서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대표님들 포함 그 회사에 있는 그 멤버분들 다 생각해봤을 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리 저렇게 실적을 잘 내고 계시지만 그 과정을 보면 이렇게 서비스가 한번 나왔을 때 한번 훅 올라갔다가도 계속 어려움을 겪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을 겪기도 하시고 또 개중에는 서비스를 잘 내서 사업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그냥 낸다거나 아니면 창업자들 중에서도 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나가거나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한 거는 정말 혼자서 열심히 잘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같이 멀리 보면서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K큐브 벤처스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전 사례에서 대기업이 뛰어들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많은 디스커션도 하고 필요할 때는 그 제휴를 위해서 저희가 가진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기도 하고 또 사업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좀 약할 수도 있는 그 인재풀들 같은 걸 가동해서 또 사람들을 섭외드리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아까 그 대기업이 뛰어드는 이런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사실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멘붕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일하던 친구가 나 그만할래, 나 이제 너무 어려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어려운데 이걸 그 모든 그 멤버들이랑 공유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고 솔루션은 안 나오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저희가 답을 드린다고 보장은 못 해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심리 상담사 같은 느낌으로 디스커션 파트너가 돼서 오히려 그 대표님이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측면 지원하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뭔가 해드리는 것보다도 사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투자한 회사들끼리 열심히 으쌰으쌰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 대표님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는 자리들을 만들어드리고 있고 또 온라인에서도 서로 항상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친해지면서 이런 얘기들을 아무리 그래도 다른 회사인데 이런 노하우들을 공유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것들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또 나한테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고 온 인재가 어쩔 때는 핏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서로 소개해주면서 인적 네트워크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작년 말쯤에 저희 그 패밀리데이라고 대표님들 모이는 그 모임이 있었던 사진을 찍은 건데 보시면 저희 K큐브 식구들도 있지만 이제 대표님들도 쭈르륵 앉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하나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뭘까 보면 저희 투자한 회사 중에 그 넵튠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그 경영진 분들은 한 게임에서 대표도 하시고 CEO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타이밍에서 이벤트도 걸어야 되고 계속 그 리텐션이 유지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굉장히 이미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이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그동안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이 오랜 기간 동안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왔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는 자리였고요.
근데 비단 이게 게임에 리텐션이라는 게 게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쭉 이렇게 열심히 집중하고 그 있는 대표님들 보시면 게임 회사가 아닌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이 공유되는 의미 있는 자리들이 뭐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요거는 또 다른 사람인데 그 앱 서비스를 하나 출시했었던 그 대표님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출시하면서 어떤 그 리워드 마케팅을 돌려봤는데 어떤 실적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쭈르륵 정리해서 이제 공유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뭐 쉽게 아무한테나 막 얘기해주기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정말 의미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아까 그 항상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온라인상의 뭐 장소들을 제공하는데 거기에서 뭐 대표님들이 만약에 저 이런 거 뭐 궁금해요들이 올리면 쭈르륵 다른 대표님들이 막 거의 실시간으로 댓글이 달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밀고 끄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미국의 페이팔 마피아가 너무 유명한데 아직 저희가 마피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하나의 그 투자 회사들이 굉장히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밀고 끌고 하면 언젠가는 하나하나 회사가 전부 다 또 크게 성장해서 진짜 그때는 뭐 마피아다, KPO 마피아다 이렇게 불릴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거기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일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이렇게 투자를 위한 문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